보통 시크릿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긍정일기, 그 다음에 감사일기, 막 이런 거 많이 이제 실현시키고 싶은 것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지은이가 자기만의 이제 노하우 같은 것을 이렇게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제 미래에 이미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어포메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잘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55페이지고요.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하자. 이 목표를 가졌으므로 당신은 이를 성취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다.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가하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즉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보통 이런 과정을 많이 겪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진리를 이해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심은 생각의 씨앗의 반영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당신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어쩌면 성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경험을 했을 거라고 깨닫는다. 그래서 당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임을 찾아낸다. 당신은 당신을 얽어매고 있는 주된 생각을 찾은 다음 단계는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일임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 원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는 일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 원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심는 것을 시작한다. 그런 다음 전통적인 성공 강사들이 하라고 가르쳐 준 일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는 돈이 충분하다 혹은 나는 부자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쓰고 반복하기 시작한다. 대부분 이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당신은 착한 학생이기에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한다.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반복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 자신을 향해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라. 한 번 더 말하라. 그런 다음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라. 나는 부자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다른 어떤 것이 들리지 않는가? 그래, 맞아. 같은 소리인가? 이쯤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질문.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대답. 단순 명료한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확언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오랫동안 거듭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부재, 이것을 나는 믿음의 간격이라고 한다. 이 믿음의 부재가 이제까지 우리가 사용해온 방법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 믿음의 부재, 믿음의 간격, 이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했던 나는 부자다라는 예를 들면 그런 확언이 실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빨리 실현이 되는가, 굉장히 느리게 실현이 되는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간격.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 할 때
예를 들면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더 만족스러운 직장을 구하거나, 영혼의 짝을 찾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체중을 줄이는 등 당신이 실제로 시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의 현실에서 새로운 현실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당신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당신은 내가 현재 인지된 현실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 살고 있다. 당신의 CPR 안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을 알고 행하는 것을 행한다. 이것이 현재 당신에게 인지된 현실이다. 이처럼 당신에게는 당신이 인지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 다른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작은 우주인 것이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다른 장소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새로운 결과를 얻기 원한다. 예를 들면 체중이나 경제 상태, 건강, 관계, 인지도, 영향력, 생활 방식 등을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 다른 곳을 나는 새롭게 원하는 현실이라고 일컫는다. NDR이라고 해서 New Desired Reality 라고 일컫는다. 세 번째, 현재 인지된 현실과 새롭게 원하는 현실 사이에 내가 믿음의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당신이 현재 인지하는 곳 CPR과 당신이 다른 곳에 도달했을 때의 현실 NDR 사이의 공간이다. 다음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어요. 여기에 속해 있는데 지금 뛰어서 가고 싶은 곳은 여기죠. NDR, 새롭게 원하는 현실. 그러니까 뭔가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의 모습이라든지, 건강해진 모습이라든지, 체중이 빠져있는 모습이라든지, 훨씬 더 아름다워진 모습이라든지.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간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당신의 믿음의 간격은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테면 자신의 CPR에 머문 기간, 그 다음에 자신의 NDR, 성취의 난이도에 대한 생각, 당신의 꿈을 듣고 불가능해 라고 말한 친구들의 수 등이다. 또한 당신이 삶에서 이루기 원하는 결과에 따라 믿음의 간격이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체중을 10kg으로 줄이는 건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한 달에 1,000,000원을 더 버는 일은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10kg을 줄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지만 한 달에 1,000,000원을 더 버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핵심은 무엇일까? 당신이 원하는 결과나 성과, 경험 등의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지 않는 한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여 당신이 원하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는 방법. 이게 이제 거의 핵심이잖아요. 자신이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 예를 들면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외롭다, 나는 체중을 줄일 수 없다, 나는 불행하다 등 이런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음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원하기로 결심한 후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긍정적인 말을 거듭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이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런 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경험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다. 왜 그럴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거나 머리가 좋지 않거나 동기가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성공을 그다지 원하지 않아서일까?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당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단지 말로만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려 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장소인 무의식, 이게 좀 중요한 거 이제 아시잖아요, 많이. 무의식은 그런 말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에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누구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기에 당신은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방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마치 새 집을 지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도구는 달랑 기계톱 하나뿐인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소식이 있다. 자, 볼까요? 두둥.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자신을 탓하지 말라. 이제까지 사용한 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쉬운 방법을 소개하겠다. 이제 당신 차례다. 지금까지 당신은 말로 믿음의 간격을 극복하며 삶을 변화시키려 노력해왔다. 다음 장부터는 새로운 질문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Affirmation. 풍성한 삶에 빠져있는 조각.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해했는가? 나는 앞장을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 질문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새로운 질문을 하라는 말의 의미를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가? 지금 당신의 생각은 그 대답을 열심히 찾고 있는가?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이유를 찾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질문이란 대답을 요구하는 탐구의 표현이다. 질문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은 질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는가?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쩔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마음이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수 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킨 샤워가 있었던 그 운명의 아침에 나는 인간 의식의 이 단순한 진리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겠다. 당신이 만날 수도 있는 모든 문제. 질문을 하면 무의식이 됐든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거죠.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건데 그 핵심은 어프메이션 방법에 대해서 실천법이죠. 1단계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먼저 질문을 통해서 일단 정해놓는다는 거죠. 어프메이션 방법 2단계는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에게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게 정해졌으면 그 원하는 것이 2단계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어포메이션의 핵심이다. 중간중간에 예시를 많이 드러놨거든요. 이제 사례집 같은 거죠. 카이샤라는 영국의 고객이 보내준 이메일을 예로 들어보겠다. 노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포밍을 시작한 지 18개월이 되지만 최근에 님이 온라인에 올린 글을 읽기 전까지는 돈에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더 벌지 못하면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 수입이 2배나 늘어났지? 라고 어포메이션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도 못 되어 매출이 3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이제 정하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게 왜 나한테 이렇게 일어났지? 이미 일어났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누구나 그렇듯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잖아요. 저도 제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매출이 좀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데 왜 내 수입이 2배나 늘어났지? 라는 이 책에 있는 예시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왜 내 수입이 2배나 늘어났지? 라고 저도 이런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로 매출이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 힘든 시기인데도 매출이 늘었어요. 늘고 있는 게 보이고 내가 하루 일과 중에 좀 그래도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저 스스로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매출이 3배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이런 어포메이션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처럼 동기는 언제나 방법을 이긴다. 이유가 늘 방법을 이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어포메이션은 왜라는 말에서 시작한다. 어포메이션이 왜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유하지? 라는 어포메이션을 했다고 하자. 당신의 마음은 즉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에 집중하게 한다는 의미다. 반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지? 라고 물으면 당신은 당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부유해지기도 전에 부자가 된 방법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할 것이다. 방법을 묻는 질문 자체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어떤 목적이든 이루려고 할 때는 그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스스로를 향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지? 라는 질문과 나는 어떻게 저 일을 했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포메이션처럼 내재된 전제 요인을 활성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포메이션은 힘을 주는 질문의 구체적인 형태인 왜라는 말로 시작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여 그 부분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실제로 그것을 찾게 한다. 그러면 당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능력이 풀려나고 그 능력이 행동을 취하여 삶을 변화시킨다. 어포메이션의 핵심적으로 말하면 어포메이션 방법 2단계는 자신에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져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왜 이것이 통할까?
우리 두뇌에 내재된 전제 요인 때문이다.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두뇌는 그 답을 찾게 되어 있다. 기억하라. 당신은 힘을 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힘을 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프메이션 예를 많이 드러났어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래서 예시를 제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이거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과 행복에 대한 믿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할까?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할까? 왜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일까?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까? 왜 나는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까? 왜 신은 나를 완벽하게 만드셨을까? 왜 나는 늘 당당하게 진정한 나로 살아갈까? 왜 나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면서 좋은 일만 경험할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면서 좋은 일만 경험할까? 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완벽하게 살아낼까? 왜 신은 나에게 인생의 목적대로 살 능력을 주셨을까? 왜 나는 꼭 맞는 사람이 내게로 다가올까? 왜 나에게는 기회가 이토록 빠르고 쉽게 올까? 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할까? 왜 나는 나의 친구와 가족과 동료의 인정을 받을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나는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걸까?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감사할까?